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십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경찰 추적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총책 A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후 약점을 빌미로 협박합니다. 소위 박제시키겠다, 즉 유포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여 심리적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총책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이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사회 전체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가 기억나시죠? N번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잇따라서 박사방 사건이라고 똑같은 사건이 이어졌었죠. 이 사건의 주범들은 검거됐고 징역 34년, 징역 42년 등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자신을 이른바 목사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아주 악랄하게 저질러온 총책, 그리고 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요. 무엇보다 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 수법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먼저 성착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체 사진을 요구해서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가학적 행위를 요구하면서 동영상도 요구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협박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나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박제시키겠다. 단체 채팅방에 박제해서 너를 망신 주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심리적 지배인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간격으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를 하도록 시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고요.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 박사방의 경우에 피해자가 한 70여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기간이 1년 정도였는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자격난 사건이다라고 칭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총 4년 6개월 동안 이러한 범행이 계속됐고요. 피해자도 과거 박사방 70여 명인데에 비해서 이번 사건은 23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악랄하면서 장기간 동안 대량의 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그러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성착취, 그리고 협박, 심리적인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또 협박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아예 직접적인 성폭력도 행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책 역시도 이제 신상이 특정이 돼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총책이요, 여성 피해자 10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성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죄를 씻으려면 남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내가 지목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라고 해놓고 그 자리에 본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걸 나아가서 만약에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뭔가 조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구타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이런 강간이라든지를 지시를 하면서 조직원들 서로 간에도 굉장히 등 돌리게 만들면서 범죄 행위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피해자들 규모가 상당해요. 근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참혹한 범죄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요, 굉장히 악랄한 것이 본인이 지배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다라고 칭하면서요. 이렇게 그 아래는 집사, 그 아래는 전도사, 또 가장 말단에는 예비 전도사라고 이렇게 조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교회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본인을 목사라고 칭하면서 너는 예비 전도사인데 만약에 너 주변에 누군가를 포섭해오면 내가 한 단계를 올려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10명 이상을 너가 피해자를 모집해오면 그러면 너는 갑자기 2계단을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계급상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세뇌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조직원과 이 총책을 검거를 했는데 14명입니다. 이 중에 11명이 10대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하. 중학생, 15살 중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요.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피해자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세뇌라든지 가스라이팅에 점점 적응이 되면서 이 범행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 계급 상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면서 주변의 본인의 친구라든지 인물들을 포섭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피해자가 234명인데 이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도요, 15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미성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피해로 내가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조직원으로 돌변하는 가해자로 되는 사람이 중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아하. 그리고 이 조직원에는 물론 중학생도 있었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가릴 것 없이 회사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아니면 무직인 사람도 이렇게 연령대와 그 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도 이번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은요. 경찰의 설득과 요구 끝에 텔레그램이라는 이 비밀 메신저죠. 이 텔레그램 측에서 원래는 뭐 어떤 곳에서 요구를 해도 정보를 주지 않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경찰 측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악랄한 일당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의 보안성 뒤에 숨은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 결코 가볍지 않게 아주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겠습니다.